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딩 태그를 보겠습니다. 헤딩 태그는 헤드라인을 정의하는 태그로서요. H1부터 H6까지 헤드라인을 6단계로 정의를 합니다. H1 태그는 텍스트를 가장 크게 표현을 하고요. H6는 텍스트를 가장 작게 표현을 합니다. 패러그래프 태그인 이 P 태그는 태그 내 콘텐츠를 하나의 단락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 태그 내에 있는 콘텐츠는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요. 웹브라우저는 이 단락의 앞뒤에 자동으로 한행을 삽입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단락 내에서는 줄바꿈을 하거나 공백을 추가로 삽입해도 단락의 출력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코드는 줄바꿈이 이루어져 있고 앞에 한 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웹브라우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줄바꿈 없이 전체 단락을 한 줄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 내에서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P 태그 내에 명시적으로 BR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락 내에서 2개 이상의 공백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문자 엔티티 %NBSP 세미콜론을 명시적으로 삽입을 해야만 됩니다. 포매팅 태그는 텍스트를 특별한 형식으로 꾸미거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텍스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 태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볼드체로 나타냅니다. 스트롱 태그도 텍스트를 볼드체로 표현하는데요. 동시에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I 태그는 텍스트를 이탈릭체로 나타냅니다. EM 태그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이탈릭체로 만들면서 동시에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이 4개의 HTML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B 태그와 스트롱 태그는 똑같이 볼드체로 표현이 되고요. I 태그와 EM 태그도 역시 똑같이 이탈릭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2개의 태그가 무엇이 다르냐면요. 이것은 웹 접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소리로 들을 때 이 스트롱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스크린 리더가 좀 강하게 읽어줍니다. 반면에 B 태그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을 고려를 할 때는 이 B 태그보다는 스트롱 태그를, 그 다음에 I 태그보다는 EM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각장애인이 웹페이지를 소리로 읽을 때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매팅 태그는 이 B 태그나 스트롱 태그, I 태그, EM 태그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del 태그, insert 태그, mark 태그, small 태그, sub 태그, super 태그 이러한 것들이 각각 삭제나 아니면 삽입이나 하이라이트나 작은 글씨체로 표현하거나 아래첨자로 표현하거나 입첨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S는 HTML 문서의 스타일을 정의해서 HTML 요소들이 화면상에 출력되는 모양을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든가 레이아웃, 색깔, 폰트의 모양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얘기를 합니다. CSS는 웹페이지의 콘텐츠하고 스타일을 분리함으로써 스타일의 적용 및 변경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의 정의는 보통 외부의 별도의 파일로서 CSS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처럼 별도의 파일에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정의하게 되면 CSS 파일 하나만 변경함으로써 해당 스타일을 적용한 모든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SS는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선택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언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자는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HTML 요소를 의미를 하고요. 선언블록에는 적용할 스타일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언블록에는 중괄호 내에 스타일 속성명하고 속성값을 쌍으로 해서 콜론을 구분자로 사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속성을 정의할 경우에는 이 세미콜론으로 속성들을 구별을 합니다. CSS 선언은 이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속성과 한 개의 속성 값이 있더라도 끝날 때는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가 CSS를 정의한 예인데요. 이거는 선택자로서 p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내에 p 태그를 다 선택을 해갖고 그 중괄호 내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웹페이지 내에 p 태그를 만날 때마다 그 p 태그 내에 텍스트의 색깔은 다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얼라인을 하고 텍스트의 폰트의 크기는 10픽셀로 사용을 해서 웹브라우저가 출력을 해주게 되죠. CSS 선택자는 웹페이지 내에서 특정 HTML 요소를 선택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이름이라든가 ID, 클래스 등이 CS 선택자로 사용을 될 수 있습니다. 요소 선택자는 요소 이름으로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요소 이름이라는 것은 태그 이름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h1이라는 요소 이름이 나오고요. 그 h1 요소 이름이 선택자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내에 모든 h1 태그를 선택을 해갖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크기로 해달라 하는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ID 선택자가 있는데요. 이 ID 선택자는 HTML 요소의 ID 속성 값을 이용해서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ID 속성 값을 갖는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요소의 ID 속성 값 앞에 해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해시 s1 이렇게 써 있는 것은 id라는 속성의 속성 값이 s1인 그러한 요소들을 다 선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d라는 속성의 속성 값이 s1인 요소를 선택을 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태그든 어떠한 요소든 그 안에 id 속성의 속성 값이 s1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는 옅은 파란색으로,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으로 표현을 해서 화면상에 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속성으로서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특정 또 요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 선택자는 특정 클래스 속성 값을 갖는 HTML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특정 클래스 속성 값을 갖는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요소의 클래스 속성 값 앞에 마침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 값이 센터인 것을 정의한다 그러면 .center란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웹페이지 내에 어떠한 요소든 어떠한 태그든 간에 그 속성이 클래스인 속성의 속성 값이 센터인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클래스 이퀄 센터 속성 값을 갖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텍스트를 색깔은 파란색으로, 정렬은 중앙으로 표현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그 HTML 요소만이 클래스 속성에 의해서 선택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소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를 함께 사용을 해서 마침표 앞에 요소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p.center 이렇게 되면은 요소 이름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속성 값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p 태그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도 클래스의 속성 값이 센터인 그러한 p 태그만을 선택을 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클래스 이퀄 센터 속성 값을 갖는 p 요소를 선택을 해서 색깔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서 브라우저가 화면에 출력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HTML 요소가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p 태그 내에 클래스 속성에 센터하고 라지 2개의 속성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웹페이지 내에 있는 모든 태그에서 p 태그를 찾아갖고 그 p 태그의 클래스가 센터, 라지인 경우에 그 센터와 라지의 CSS 스타일을 모두 적용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텍스트는
점 센터에 정의되어 있는, 그 다음에 점 라지에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브라우저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되죠. 만약 요소들이 동일한 스타일을 갖는다면 이들을 그룹화해서 코드로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1, h2p 세 개의 태그가 모두 동일한 스타일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정의할 수가 있죠. 각 선택자를 쉼표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h1, h2, p 세 개의 태그에 대해서 한꺼번에 동일한 이러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되죠. CSS는 보통 한 세 가지 방식으로 HTML 문서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인라인 스타일 시트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외부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외부의 별도의 파일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한 파일을 유지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타일 시트가 저장된 한 개의 파일만 수정함으로써 전체 웹사이트 스타일을 한꺼번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에는 HTML 코드가 포함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일을 생성할 때는 .css 확장자명을 갖는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이 mystyle.css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인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 시트를 정의한 그런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을 다른 웹페이지에 적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mypage.html 이 파일에 대해서 mystyle.css의 스타일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헤드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 태그 내에 href 속성에다가 저 외부 스타일 시트의 파일을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mypage.html은 저 mystyle.css 파일에 있는 스타일을 불러다가 이 전체 페이지의 스타일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웹페이지만을 대상으로 스타일을 정의할 경우에는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 태그 내에 스타일 태그를 정의를 하고요. 그 스타일 태그 내에 우리가 필요한 스타일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된 이 스타일은 이 해당 웹페이지 한 군데에만 정의가 되는 거죠. 인라인 스타일 시트 방식은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스타일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요소의 그 스타일 속성에다가 바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h1 태그에 대해서만 내가 스타일을 정의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h1 태그 내에 스타일 속성으로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텍스트는 머룬 색상으로 왼쪽 마진이 40픽셀인 형태로 브라우저에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링크를 나타내는 A 태그는 연결된 텍스트나 이미지를 클릭함으로써 웹페이지 간의 이동이나 웹페이지 내에서 특정 부분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웹사이트 간의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링크 태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웹 스크래핑을 할 때 하나의 특정 웹페이지가 아니라 그 웹페이지에 연결된 모든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연결된 페이지들의 링크를 따라가면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동할 페이지된 정보는 이 A 태그에 저장된 연결 웹페이지 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A 태그는 그 HTML 문서를 다른 HTML 문서와 연결시킴으로써 HTML을 단순한 마크업 언어에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HTML 링크는 하이퍼링크로서 사용자는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태그는 href 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href 속성에는 웹사이트 주소가 속성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여기에 A 태그는 click here to buy라는 텍스트를 하이퍼링크 이 웹 주소와 연결함으로써 이 텍스트를 클릭해서 지정된 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 태그는 사실 그 다른 HTML 문서로의 연결뿐만 아니라 한 문서 내의 특정 부분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북마크로서의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문서 내에 지정된 북마크와 연결함으로써 문서 내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북마크를 이용해서 문서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마크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북마크를 A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 설정을 해주죠. 예를 들어 웹페이지의 다른 곳에서 이 h2라는 태그로 점프를 하려면은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2 태그 내의 id 속성으로 북마크를 생성을 합니다. id 속성에는 요소에 대한 식별자를 지정을 하죠. 예를 들면 여기 C3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 태그를 이용해서 href 속성의 북마크를 이 샵기호와 함께 지정해서 북마크를 텍스트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연결된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정된 위치인 h2 태그로 이동을 하게 되죠. 북마크가 다른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북마크를 웹페이지 주소와 함께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C3라는 이 식별자가 다른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식별자 앞에다가 그 웹페이지 주소를 함께 적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식별자를 찾아갖고 h2 태그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HTML 문서의 테이블은 테이블 태그로 정의를 합니다. 테이블의 행은 tr 태그로 정의를 하고요. tr 태그 내에서 헤더와 셀 값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헤딩은 th 태그로 정의를 합니다. 테이블 헤딩은 기본값으로 볼드체로 나타나고 가운데에 정렬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테이블의 데이터, 즉 셀 값은 td 태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그 출력물은 밑에 있는 HTML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개의 행이 있고요. 3개의 행은 3개의 tr 태그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tr 태그 안에는 헤딩을 나타내는 th 태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tr 태그 내에는 내용물을 정의하는 td 태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의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CSS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테이블에 한 줄로 된 경계선을 삽입하는 CSS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리스트 태그는 리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정의를 합니다.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이러한 2개의 리스트와는 다른 형태의 목록을 제공하는 기술 리스트, 이 3가지 형태로 목록 형식의 콘텐츠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UL 태그는 순서 없는 리스트를 정의를 합니다. 리스트 내 개별 항목은 우리가 li 태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불린 모양은 UL 태그 내에서 스타일 속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까만 원으로 나타내는 디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제 코드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형태로 브라우저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OL 태그는 순서 있는 리스트를 정의를 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다거나 숫자의 순서로 나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리스트 내 개별 항목은 UL 태그와 마찬가지로 ALI 태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블리스 모양은 OL 태그 내에서 타입 속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값으로는 1이 지정이 돼서 숫자 형태의 블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예제 코드는 이와 같은 모양의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화면상에 출력을 해줍니다. DL 태그는 앞서 살펴본 리스트 형식의 콘텐츠와는 좀 모양이 다른 형태의 기술 리스트라는 형식의 콘텐츠를 정의를 합니다. 내부에 DT 태그와 DD 태그가 있고 각각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DL 태그와 DT 태그, DD 태그로 만들어진 기술 리스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콘텐츠를, 리스트 목록을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리스트 내 개별 항목들은 새로운 리스트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링크와 같은 다른 HTML 요소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핑 태그인 div 태그와 span 태그는 HTML 문서에서 섹션을 정의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div 태그와 span 태그는 그 자체로는 태그 내 콘텐츠의 모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요. 단지 문서의 구획을 정의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div 태그는 다수의 다른 HTML 요소를 그룹화하는 데 이용되고 span 태그는 하나의 HTML 요소 내에서 일부 콘텐츠만을 별도로 그룹화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룹 태그를 이 CSS와 함께 사용하면 그룹화된 섹션에 대한 스타일을 손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div 태그를 이용해서 구획을 정의를 하고요. 그 div 태그 내에 스타일 속성에 의해서 스타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div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는 이 스타일을 따르게 되죠. 아래는 보시면은 span 태그 내에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an 태그로 감싸져 있는 이 애플이라는 텍스트만이 이 스타일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CSS를 정의를 하게 되면 div 태그와 span 태그 내부의 콘텐츠 스타일은 클래스 속성에 지정된 스타일 시트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은 이러한 그 스타일 시트를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스타일은 클래스 이퀄 블루 속성을 갖는 div 요소에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클래스 이퀄 레드 속성을 갖는 span 요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스타일 시트를 HTML 코드 내에서 클래스 속성을 통해서 지금처럼 div 태그와 span 태그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해당 콘텐츠들이 정의된 스타일 시트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되게 됩니다. 폼 태그는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는 HTML 폼을 정의를 합니다. 폼을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일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버와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와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은 좀 더 다이내믹한 웹 브라우징을 제공을 하게 되죠. 이런 HTML 폼은 사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흔하게 보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검색을 한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할 때 항상 이러한 폼을 우리는 접하게 되죠. 간단한 폼을 이용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북 타이틀이라는 밑에 박스에다가 책 제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라이브러리 또는 아마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책을 도서관 또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찾아갖고 검색 결과를 돌려주는 그러한 웹페이지입니다. 이런 웹페이지를 구현한 HTML 코드가 밑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한 개의 폼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시작 폼 태그가 있고 종료 폼 태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인풋 태그가 5개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폼 태그 안에는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의 속성을 먼저 보시면은 이 네임 속성, 액션 속성, 메서드 속성 3개가 있는데 네임 속성은 내부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은 사용자가 이 서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수행해야 될 작업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 속성에는 폼 데이터가 전송될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서버의 웹페이지 주소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해주는 서버의 주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된 웹페이지는 서버 스크립트를 포함하게 되고 이를 우리가 이제 폼 핸들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웹상에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HTT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이 메소드 속성에는 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HTTP 메소드를 지정을 합니다. 현재 지정된 메소드는 get이라는 메소드인데요. 크게 2가지 메소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post 메소드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get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URL 뒤에 추가돼서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폼 데이터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노출이 되게 되죠. 예를 들면 모비딕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주게 되면은 만약 get 메소드를 쓰고 있는 경우 같으면은 title equal 모비딕 and where equal lib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요청한 그 내용이 주소창에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폼 데이터는 HTTP 메시지 보디에 포함돼서 전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 깊숙이 숨겨져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URL을 통해 전송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한 폼 데이터에 입력한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없는 형태로 전송이 되죠. 예를 들어서 get 메소드와 post 메소드가 브라우저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번 필요한 자료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볼게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색 결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브라우저 창을 보시면은 제가 검색어로 사용한 단어들이 이렇게 주소창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get 메소드를 사용한 경우예요. 그래서 get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주소창에 제가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해도 역시 이런 폼, 이 HTML 폼이 뜨죠. 이 폼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로그인 정보겠죠.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이 잘 되죠. 그런데 여기 주소창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주소창에 노출되지 않고 전송되는 방식을 우리가 포스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은밀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고 싶을 경우에는 get 메소드보다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전송을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태그들에서 좀 보겠습니다. input 태그를 아까 5개 정도가 있는 걸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input 태그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 input 태그는 사용자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에다는 데이터의 입력 형식을 지정을 하게 돼요. 여기 5개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을 보시면은 각각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라디오, 서밋, 리셋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입 속성의 데이터의 입력 형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지정하면 되고요. 라디오 버튼의 형태는 라디오를 지정하면 됩니다. 서밋 버튼은 서밋을 지정하시면 되고 리셋 버튼은 리셋을 지정하면 돼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 입력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라든가 체크박스라든가 버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형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임 속성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네임 속성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식별자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입력 데이터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value 속성이에요. value 속성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각 폼 필드의 name과 value 속성으로부터 name equal value 쌍을 만들고 and 부호를 구분자로 사용해서 모두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name equal value 쌍을 우리가 쿼리 문자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쿼리 문자열은 서버로 전송이 돼서 폼 핸들러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예를 잠깐 보시면은 title equal moby dick and where equal lib 이 타이틀이 네임 속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모비 딕이 우리가 입력을 받은 밸류 속성에 있는 값이 해당이 됩니다. 또 where가 네임 속성에 해당이 되고 lib이 입력받은 밸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네임과 밸류 쌍을 and로 묶어갖고 이거를 서버로 보내게 되면 서버는 이 도서관에서 모비 딕 책을 찾아갖고 결과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put 태그가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그거를 서버로 전송해주는 그 컨텐츠를 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select 태그와 text area 태그도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형식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select 태그는 리스트 박스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주고요. text area 태그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구성된 텍스트 필드의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 태그와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도 우리가 입력을 받는 중요한 그러한 형식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HTML의 태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